자, 4번 판례입니다. 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변제지체,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요. 하는 말이, 저기 형님, 제가 이 돈 빌려가도 그때 되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빌려주시겠어요? 하니까 피해자가 그래요. 아이, 내가 임마 네 사정 잘 아는데, 아이 괜찮아, 좀 더 늦게 갚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충분히 신용 상태를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말대로 역시 피고인은 제때에 이 빚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그 후에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단 판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돈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려가서 돈 못 갚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피고인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때 변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꺽쇠 2번. 기업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죠?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채무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어서는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가능성,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고 믿었고, 다음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 계약 이행이 뭐예요? 돈 갚는 거죠. 돈 갚겠다는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면 사기죄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꺽쇠 1번, 꺽쇠 2번 또 봐두시고, 자, 생명보험계약 전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나요? 자,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터졌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죠. 그래서 우연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생명보험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보험금은 단순히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사고가 났을 때,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주는 것이지 보험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돈 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상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위반 밑줄 그시고 체결세무 치시고 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이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체결만 갖고서는 사기죄, 보험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죠. 됐고, 자, 다음. 자, 6번은 많이 나왔던 판례죠. 동거하던 피고인과 가정불화로 악화되어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홧김입니다. 홧김에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을 불태워버리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뒷마당입니다. 뒷마당. 진짜 방화죄의 고의가 있었다 하면 왜 뒷마당에다 불을 태워버리려고 했겠나요? 안방에다가 불 질러버리지. 따라서 마당에다가 내어놔서 태웠다고 하는 것은 가옥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고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화죄의 고의가 탈락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교통사고 후에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400m 이동을 했는데, 그렇죠? 정차를 했습니다. 정차했기 때문에 도주죄의 고의가 없다고 봤어요. 우리 전 시간에 걸어가다 붙잡힌 놈 있었죠? 걸어가다 붙잡힌 놈은 도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만 이 친구는 정차했다는 거예요. 정차. 뭐 400m든 40m든 정차를 했기 때문에 도주죄의 범위는 없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랑 그 판례랑 비교하시고, 자, 8번하고 9번을 묶어보세요.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납북되어 가도 좋다. 이게 뭐지? 납북되어도 좋다. 이미 미필적 고의잖아요. 전 시간에 배웠던. 이 고의가 있대요, 없대요? 이게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그쵸?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납북되어 가더라도 좋다. 이게 미필적 고의라니까요. 이게 이때 없대요. 이것이 아니라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고의가 탈락되었단 판입니다. 자, 다음.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 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세무 치시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무 치시고 변동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출장 복명서를 작성했고 그 일자로 작성 일자를 기재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위가 있다 없다? 이것이 없다. 그렇죠? 됐고 그 다음 대장상의 용도 구분을 변개했다 할지라도 결재권자인 면장의 승낙을 받아서 또는 지시받아서 했다면 고의가 변조죄의 고의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단 판례입니다. 다음 자, 사망한 남편의 이름과 같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름이 같다니까 남편과 이름이 같아요. 그치? 이런 경우가 있는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저기 있는 건물이 내 거다. 이거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이하지. 특이해요. 특이한데 그래도 이제 남편이 어떤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남편이 아내를 못 믿거나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보고 결혼했다. 이런 경우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남편이 죽어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얼마 예금이 있는지 남편 앞으로 어떠한 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를 남편이 죽어야 아는 거잖아요. 그치? 아는 것인데 보니까 남편과 이름이 같은 저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 부동산은 남편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였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여자가 남편과 이름이 같으니까 저 건물이 남편 거네? 라고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원인이 상속입니다. 원인으로 등기소에 가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은 남편 것이 아니고 타인 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내에게는 고의가 없는 거지. 그쵸? 라고 해서 무죄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서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어요. 착오에 빠졌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위증죄의 고의가 탈락되었다는 판례고 무고죄일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대요. 그럼 당연히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고 이것도 무고죄 판례죠. 자,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했다. 진실세무 치시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게 무고죄거든요. 근데 진실한 사실이라 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의심을 갖게 된 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어 라고 했다면 설령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고 자, 심야 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니까 이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이 종업원이 보호자구나 이렇게 오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입장시켰다라고 했을 때 종업원에게는 고의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다는 판례입니다. 자, 17번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대요. 17번도 좀 잘 봐두세요. 자, 이 친구는 만 12살 된 아이입니다. 자,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 14세라고 하였고 그쵸?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다. 그래서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그다지 받지 않았어. 책이 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14세가 아니고 10이었단 말이야. 12.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의가 없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누가? 피고인. 이 피고인은 뭐야?
이 피해자랑 성관계한 그 놈이에요. 그 놈. 그러니까 12세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4세가 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아니잖아요. 라고 했을 때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종업원으로부터 그다지 제지도 받지 않았고 체격도 컸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아이가 14세인 거로 착각하는 거지.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필적이나마 X. 자, 임금 등 지급 의무 존재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 하여, 그럼 민사 문제고요. 민사 문제라, 형사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고의가 위반죄 고의가 있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형사와 민사는 좀 다른 거죠. 그런 얘기고, 충분히 임금을 안 줬겠죠. 안 줬으니까 그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다툴 만한 근거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충분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있는 여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우리 앞에 비교되는 판례 있었죠? 자, 매월 지급해 왔습니다. 연봉제로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안에서는 계속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또 근로자가 위 차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 받아왔어, 이 사람이. 그쵸?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추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저기 자기 옛날 직장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여기저기 누구랑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막 얘기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퇴직금 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 나한테 별도로 퇴직금 안 주던데?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맨날 옛날부터 쭉 받아왔고 쭉 받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퇴직금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어. 상당한 기간 동안. 라고 했다면 설령 사용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근로자가 계속 이렇게 받아왔고 지금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장을 상대로 해서 퇴직금 달라라고 하는 민형사 책임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사용자에게 있어서 위반죄의 고의는 탈락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지만 웬간해서는 다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 사안만큼은 좀 특이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판례이고, 자, 바다 이야기 게임장 사업자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밑에 부가세 매출액을 보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했다는 거죠. 네,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할 때에 이 게임장 사업자가 세무사와 상담을 했어요. 또 다른 게임장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부가세 등을 다 신고를 했고 라고 했을 때 포탈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자, 유명한 판례죠. 이 판례는 옛날에 대구 지하철 화재 유명한 판례입니다. 유명한 사건인데 사람도 많이 죽었죠. 사망했던 사건인데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났죠. 그래서 대구 지하철 탑승객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랬는데 대구 지하철 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당했던 사건입니다. 증거인멸죄로. 너네 뭐 숨기는 거 있냐? 왜 그 지하철 내에 있는 물청소를 하지 말도록
하고 수사 협조를 해야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공사사장은 물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 중단 지시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청소 하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사사장이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이 공사사장이 증거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그럼 그 대구 지하철이 지금 대구 지하철 운행 재개가 뭐 열흘이 넘도록, 보름이 넘도록 대구 지하철이 운행을 안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정도 되도록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젠가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대구 지하철 다른 사람들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러면 그 1년 동안 10년 동안 뭐 운행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사가 완전히 끝나고 재판까지 끝났을 때까지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사사장은 지금 범인이 붙잡혔고 왜 대구 지하철이 화재가 났고 이런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따라서 굳이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소를 해서 옛날 모습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갈 수도 없겠지만 빨리 청소를 해서 빨리 깨끗한 환경에서 다시 대구 지하철 가동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지금 작업 중단을 하지 않은 것이지 증거인멸할 생각으로 이 청소 작업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 공사사장에게 있어서 증거인멸죄 고의가 없다 이렇게 내렸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개씩 묶어보세요.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거죠. 밑에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피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반대입니다. 이 은닉한 자금을 국내로 갖고 들어왔어요. 국내로 좀 송금해왔죠. 즉시 반입을 해왔잖아요. 이것은 재산을 밖으로 빼돌린 게 아니죠. 따라서 밖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죄의 고의가 탈락된다 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판례는 다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태길적 고의가 뭔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예를 보시게 되면 갑과 을 중에 어느 하나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발포를 했다. 이 태길적 고의입니다. 누가 죽어도 좋다고 해서 폭탄을 던진 경우 이것도 태길적 고의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범죄가 기수인 경우 또는 모든 범죄가 미수인 경우라는 해결책 방안인데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사전고의, 사후고의 볼까요? 자, 고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지 고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행위시라고 하는 것은 착수시부터 종료시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형법상 고의가 아닌 거예요. 아니다. 그쵸? 정리해 두시고 기출문제 나와 있을걸요? 자,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고의고요. 따라서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외적으로도 인정되진 않아. 사전고의, 사후고의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범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전고의가 뭐고 사후고의가 뭐고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됩니다.